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주부예요.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 신혼에 대한 기억이 없이 빠르게 현실에 뛰어들었어요. 신혼 1년은 즐기고 아이를 낳고 싶었거든요. 임신하면 10개월을 품고 있으니까 나름 신혼은 신혼이었죠. 입덧이 심해서 초반 5개월은 거의 먹지 못했지만요. 입덧 3개월이면 끝난다던데 저는 생각보다 오래 해서 혹시 막달까지 하는 거 아닐까 긴장했거든요. 다행히 5개월 지날 무렵 잦아들었어요. 그렇게 신혼이 아닌 신혼을 보내고 바로 육아로 이어졌죠. 왜 엄마들이 옛날에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효자다라는 말들을 하셨잖아요. 그 말 너무 공감이더라고요. 요즘 세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많이 늘었다고요. 실제로 TV를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는 방송이 많아요. 식당을 가거나 지인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전보다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 주는 아빠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문제는 그런 분들은 항상 내 남편이 아니라는 점이죠. 전 독박 육아 전담반이었거든요. 요즘엔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면 독박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독박? 고스톱에서 쓰는 그 말, 의아해 하실 듯 해요. 근데 그 말 맞답니다. 얼마나 절실함이 묻어나는지 느껴지시죠? 할머니들도 애 볼래, 밥 멜래 라고 물어보면 밥 매러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 더. 전 이혼한 시숙님 아이까지 봐야 했습니다. 얼굴에 철면피 깔고 애 맡기고 사라지는 시숙. 그 모습을 방관했던 남편 덕분에 전 육아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차라리 쌍둥이면 내 새끼니 억울하진 않죠. 벌써부터 고구마 100개 먹은 듯 답답함이 밀려오실 거예요. 그래도 역지사지로 남편 참교육 후 개과천선한 사이다 반전 이야기까지 다 들어주실 거죠? 그럼 형 이혼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됐다. 결혼 생활 유지하려고 애썼는데 서로 성향이 전혀 달라. 어떻게 맞출 수 없는데 현아 있다고 맞춰 사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 자기가 난 자식도 안 돌보겠다는 그 여자 어떻게 믿고 살아? 그냥 나 혼자 해보려고 어떻게든 되겠지. 그럼 형이 현아 데리고? 형수는 아이에 대해 뭐라고 안 해? 뭐라 하긴. 현아가 아니라 위자료 이야기하는 위인인데 현아가 눈에 들어오겠어? 합의 이혼인데 위자료고 뭐고가 어딨어.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하는 거라 별다르게 모은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현아가 자기 발목 잡는다 생각해. 그런 여자한테 위자료가 가당키나 해? 재수 씨, 그렇게 됐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소식 전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요. 결혼하고 출산이 다가올 무렵 아주버님이 이혼하셨어요. 형님하고 아주버님은 회사에서 동료로 만나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서로 생각하는 게 너무 달랐다 해요. 형님은 같은 회사 다니고 회사 돌아가는 것도 아니 아주버님이 사회생활을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했죠. 아주버님은 형님이 사회생활 똑소리 나게 하니 결혼해서도 함께 사는데 좋을 거라 생각했대요. 집안일도 하면서요. 그런데 동상이몽이 따로 없었죠. 형님은 집안일엔 관심이 없고 사회생활에 대한 큰 포부가 있었어요. 여성 임원이 되고 싶다는 큰 뜻이요. 아주버님도 사회생활에 욕심이 있어서 형님과 늘 마찰이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 아이가 생기고 아이로 인해 발목이 잡혔다고 생각하는 형님. 아주버님은 결국 그런 형님을 보내직으로 결심했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미안하다며 민망해하시는 아주버님. 조금 안쓰러웠어요. 사실 저랑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제게 미안하다고 자시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땐 그냥 넘어갔는데 살다 보니 미안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아주버님 연락도 없이 웬일이에요? 재수 씨, 미안해요. 갑자기 미팅이 잡혔는데 베이비시터는 안 구해지고 현아 집에다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 데리고 왔어요. 연락하고 왔어야 했는데 오느라 기저귀 챙기고 이유식 담느라 연락할 시간이 없었어요. 다행히 집에 있었네요. 미안해요.
현아 좀 부탁해요. 아주버님, 저 막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저 없었으면 어쩌시려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전화 주고 오세요. 미팅이 몇 시인데요? 2시요. 30분 남았어요. 혹시나 베이비시터 구해질까 기다리다가 더 늦었네요. 미안해요. 갔다 올게요. 형님과 이혼한 아주버님은 프리랜서로 전향하셨어요. 아주버님 하시는 일이 재택도 가능하고 개인 사업체라도 업무를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물론 그만큼 경력이 있어서 가능했지만 현아를 위해 많은 걸 포기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열심히 사는 아주버님이 참 대단하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출산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아주버님이 연락도 없이 급하게 찾아오셨어요. 미팅이 잡혔는데 베이비시터도 안 구해지고 2시간만 볼일 보고 온다는 거였죠. 저는 솔직히 당황했어요. 제 아이와 함께 문화센터를 막 나가려던 참이었거든요. 저 역시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클 때 정서적 교류가 중요하다고 남편과 상의 끝에 전업으로 아이를 돌보기로 했죠.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아이와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많이 데리고 나가기엔 6개월 아이라 힘도 들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외출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하필 아주버님이 조카를 데리고 온 거죠. 당황도 하고 기분도 썩 좋지 못했어요. 조카는 제 아이보다 6개월 정도 빨라서 돌이 지났거든요. 한창 손이 가는 개월수라 제 아이에게 집중할 시간이 없으니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못했죠. 재수 씨, 미안해요. 미팅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저녁까지는 안 할 거예요. 오늘 저녁 하지 마세요. 제가 갈 때 뭐 사갈게요. 미안하고 고마워요. 2시간이면 끝날 것 같다던 아주버님은 결국 남편이 퇴근할 시간쯤 집에 올 수 있다고 전화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요? 자주 오는 곳이 아니라 조카는 흥분했는지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바빴어요. 제 아이는 6개월이라 아직 낮잠이 필요한 아이였고요. 그런데 조카가 거실을 휘젓고 다니니 낮잠을 잘 수 없어 결국 집에서 아기띠를 매야 했습니다. 낮잠을 안 자면 밤새 칭얼거리고 밤잠 패턴이 바뀌면 며칠 고생하거든요. 집에서 아기띠 메고 제 아이를 재우면서 조카가 집안을 어지르고 다니는 걸 뒤따라다니며 수습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깨면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손에 잡히는 건 죄다 입으로 가져갈 걸 아니까 치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주버님이 오시는 시간까지 엉덩이 한번 붙이지 못하고 조카 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재수 씨, 고마워요. 많이 힘드셨죠? 덕분에 미팅 잘 끝냈어요. 뭐 더 드시고 싶은 거 주문하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현아가 저희 집이 낯설어 그런지 낮잠을 안 자서 밤에 좀 칭얼댈 것 같아요. 미팅 종종 생길 것 같으면 베이비시터 구하는 것보다 집 앞 어린이집에 잠시라도 보내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긴 한데 그래도 2돌까진 제가 데리고 있고 싶어서요. 말을 하고 의사표현을 해야 보내도 안심되니까. 저녁에 아주버님이 돌아왔어요. 조카 보는 거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힘들다 대놓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안 힘들었던 게 아니니 빈말로 괜찮다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둘러 말했어요. 잠깐이라도 밖에 있어봐야 하면 반나절이라도 어린이집 보내는 거 어떠냐고요. 그랬더니 아주버님은 생각 안 해본 거 아니지만 되도록 2돌까진 혼자 힘으로 버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싶지만 사실 전업으로 아이를 전담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를 돌본다는 거 사실상 힘들다 생각했어요. 미팅이라도 있는 날이면 이렇게 저에게 맡기고 갈까 미리 걱정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편은 아무 문제 없다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형. 어린이집 보니까 제대로 된 선생님 만나야 하더라. 말해도 밀고 때리면 속수무책이고. 형이 이왕 수고하기로 한 거 베이비시터 구해서 집에서 함께 보면 마음 놓이고 좋지. 그리고 정 안 되면 간간히 우리 집에 애 맡겨도 되고 어차피 제이가 집에서 애 보고 있는데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마음도 낫지 안 그래? 빈말이라도 고맙다.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너는 몰라서 그래. 그래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남보다 낫다.
속 없는 남편이 아예 대놓고 맡길 데 없으면 저한테 맡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아주버님이 애 보는 게 힘들다는 걸 아시는지 빈말이라도 고맙다고 표현을 해서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말로는 베이비시터가 안 구해진다는데 제가 볼 땐 구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그걸 빌미로 저에게 부탁하는 형식의 느낌을 받았거든요. 구하고 싶지만 한국 사람으로는 잘 안 구해진다. 연령대가 너무 젊어서 한 집에서 같이 있긴 부담된다 등등. 매번 제가 사람이 그렇게 안 구해지냐 물으면 이유도 달랐습니다. 결국 본의 아니게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은 제가 조카를 보게 되었죠.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점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수 씨 미안해요. 일을 적당히 받으려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이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꾸 외부 일정이 생기네요. 제수 씨한테 미안한 거 아는데 생각처럼 베이비시터도 안 구해주고 미안해요. 그래도 제수 씨가 현아 봐주니까 제가 마음 편히 밖에서 일을 볼 수 있네요. 이번 일 잘 되면 제가 근사하게 한턱 쏠게요. 고마워요. 아주버님, 저한테 근사하게 한턱 안 쏘셔도 돼요. 현아 베이비시터나 구하세요. 정 안 구해주면 제가 따로 알아볼까요? 아니에요. 제가 쓸 사람이니 제가 알아봐야죠. 또 구인 공고 저희 동네 올렸으니까 곧 연락 오겠죠. 여튼 고마워요. 다녀올게요. 제가 지금 누구랑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아주버님을 이렇게 자주 볼 줄 알았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현아를 저희 집에 맡긴 날이면 저녁도 꼭 먹고 가셨어요. 저녁이면 저는 식사를 사주지 않으셔도 그냥 쉬고 싶은데 말이죠. 그렇게 3개월 정도 계속되니 저도 더 이상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처음엔 마음에 안 들어도 솔직히 아주버님 지금 상황에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아이 보는 게 힘들다는 걸 아시니 적어도 염치는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니 당연한 줄 안다는 그 심리가 맞았습니다. 당신 자식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건 불안해서 못하겠고 염치 불구하고 저에게 맡긴다는 거 저도 이제 알았거든요. 조카가 오는 날이면 제 아이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어요. 개월수 차이도 있지만 조카는 뭘 먹었는지 덩치도 훨씬 크고 힘도 저희 애보다 강했습니다. 밀치고 꼬집고 걸어다니니 귀엽다고 표현해주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은 또 꼬집더라고요. 아무래도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제가 제 아이를 더 예뻐한다는 걸 조카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차별하려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다고 차별을 했냐 물으신다면 어떻게 그래요. 오히려 더 신경 쓰느라 저희 애는 아기띠 매여서 말도 제대로 따뜻하게 못 듣죠. 아기띠 매는 것도 조카에게서 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아마 어린애 눈에는 그게 사랑으로 보인 것 같아요. 제가 식사를 준비하려 저희 애를 바닥에 내려놓으면 귀신같이 와 괴롭히기도 했으니까요. 나 이제 더 이상은 현아 못 봐주겠어. 이건 돌아다니는 게 갈수록 더 활발해지니까 내가 예린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 현아는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온 집안 쑤시고 다니지. 예린이는 이제 물건 짚고 일어나서 손에 잡히는 건 죄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지.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겠어. 그나마 처음에 아주버님이 현아 맡길 땐 오후에 잠깐이면 되었는데 요즘엔 그렇지도 않아. 맡길 때 아예 외출할 일을 싹 다 보고 오면 편하다나? 오전 중 맡기고 가시면 하루 온종일 애 둘을 혼자 봐야 하는데 내가 왜? 대체 왜? 나 이제 더 이상 못 보니까 그런 줄 알아. 왜 그래? 지금까지 잘해줬으면서 솔직히 현아 안쓰럽지도 않아? 형도 두 돌 지나면 어린이집 보낸다 하니까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와서 그럼 형은 또 어떻고? 그리고 솔직히 애 보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당신이 집안 어지르는 거 싫으니까 따라다니면서 치우니까 그렇지. 애 키우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 전에 애들 재우고 딱 한 번만 치우면 된다는데 당신이 너무 일을 사서 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럼 애들이 어지럽히는 걸 내버려두라고? 현아는 걸어다니는데 바닥에 뭐 있으면 제대로 피하지도 못해 걸려 넘어져. 얼굴에 상처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내 애도 아닌데. 예린이는 또 어쩌고?
예린이가 손으로 짚고 올라서서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물건들은 다 위험해서 올리고 또 올려도 잡고 올라가 죄다 뒤집어 놓는데 그걸 내버려 두라고? 내버려 두면 현아가 와서 던지고 그러는 걸 대체 알고 하는 소리야? 아이고, 그래서 예린이 동생은 어떻게 나오려고 그래? 애들이 다 그런 거지. 요즘 부모들 그게 문제라더라. 다치고 까져봐야 위험한 거 안다는데 걱정되니까 따라다니면서 이건 위험해, 이건 안 돼 하니까 애들이 오히려 조심성 없고 감을 모른다잖아. 다쳐봐야 감도 알고 알아서 조심하고 그런 거지. 마음 비워. 비우면 되는 거. 애 보는 거 뭐 힘들다고 이렇게 유난인 건지. 남편은 도무지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이차가 나면 맑게 알아듣는 아이한테 더 주의할 수 있겠죠. 하다못해 둘 다 내 아이라면 마음이 편히 혼내더라도 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니 혼을 내는 것도 어렵고 주의를 줘도 사실 두 돌도 안 된 아이가 뭘 얼마나 알아듣겠나요? 하루 종일 내 아이와 조카 사이를 오가며 위험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하는 일이 까탈스럽다고 말하는 남편. 서운한 게 아니라 화가 났어요. 남의 자식은 키워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더니 그게 지금 저를 두고 하는 소리구나 싶었죠. 꼭 뻐꾸기 같았어요. 뻐꾸기가 그런다죠. 철새라 알을 오래 품을 시간이 없어서 다른 새 둥지에 알을 낳는데요. 그러면 알을 깨고 나온 뻐꾸기 새끼가 원래 알들을 밀어버리고 먹이도 더 많이 먹고 성장도 더 빠르게 한다고요. 정말 조카와 제 아이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애 키우는 거 힘든 거 안다면서 매번 아침에 조카 데리고 저희 집으로 오는 아주버님이나 애 키우는 거 별거 아닌데 그거 좀 봐주면 큰일이냐고 말하는 남편. 진짜 속 터지더라고요. 엄마. 이모들 주말에 여행 가자는데 너 시간 괜찮냐고 물어보네. 예린이 때문에 안 되지? 다들 너 못 본 지 오래되었다고 특히 막내 이모가 너 보고 싶다 그래서 연락해봤지. 혹시 장서방이 애 봐주면 너 올 수 있나 해서. 예린이 이유식 먹어서 모유 완전히 끊은 거 아니야? 모유 진짜 끊었지. 여행? 어디로 가는데? 알았어. 일단 물어볼게.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주말에 이모들이랑 여행 가는데 올 수 있냐고요. 이모가 총 4명이 있는데 막내 이모가 저랑 7살 차이 나요. 거의 자매처럼 자랐죠? 터울이 크지 않으니 이모들하고 사이도 좋았고요. 그런데 타지로 신혼집 얻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생각보다 자주 못 만나게 되었어요. 코시국도 풀리고 자유롭게 여행도 가능하니 봄바람 쐬고 오자고 하네요. 예린이랑 하루 떨어진 적이 없어 흔쾌히 알았다 말하기 뭐했어요. 그렇다고 돌쟁이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건 안 가는 게 낫다 싶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옆에서 남편이 듣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 거 고민하고 그래. 예린이 두고 다녀오면 되지. 뭐 일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애 아빠가 애 보는 게 힘든 것도 아니고 장모님이랑 이모님이랑 다녀오면 되지. 그걸 뭘 물어본다 그래? 그래? 당신 혼자 예린이 볼 수 있겠어? 한 번도 애 본 적 없잖아. 주말에도 예린이 온전히 풀로 본 적 없으면서 웬일이래? 그럼 나야 고맙지. 그래 그럼 엄마한테 간다고 전화한다? 그래 갔다 와. 애 보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 난리인지. 가서 바람도 쐬고 기분도 풀고 와. 그리고 내려간 김에 일주일 있다 와. 다음 주 형이 현아 맡기면 현아도 내가 볼게. 휴가 내면 되지 뭐. 하도 자기가 죽는 소리 하니까 내가 특별히 휴가 주는 거야. 다녀와서 딴소리 말고 현아 두들 때까지만 수고하라고. 알았지? 엄마, 나 가도 된대. 장서방이 혼자 애 본다고 하는 거지 뭐. 알았어. 금요일 저녁에 내려갈게. 토요일 아침에 이모들이랑 함께 움직이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 이번에 내려가는 김에 일주일 있다 올 거야. 그런 줄 알아? 흔쾌히 남편은 친정엄마와 여행을 다녀오라고 했어요. 애 보는 거 힘들지도 않은데 그렇게 유난더니 그거 이틀 못 보겠냐고 큰소리 치더라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 다음 주 휴가 낼 테니 아예 친정에서 일주일 쉬다 오래요. 그렇게 죽는다고 소리치니 못 이기는 척 아이 봐주겠다고요. 대신 갔다 오면
조카 두돌 때까지 몇 개월 안 남았으니 형이 아이 봐달라고 할 때 별다른 말 안 하고 봐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말던. 애 보고 나면 그런 말 싹 들어갈 테니 대꾸도 안 하고 기회는 이때다 싶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걱정이 안 된 건 아니에요. 한 번도 아이 두고 간 적 없고 함께 있는 주말에도 남편 역시 온전히 아이를 본 적 없거든요. 대체 무슨 배짱으로 애를 혼자 본다고 하지? 걱정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맘카페에 보면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믿고 맡겨야 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애 볼 생각도 안 하고 정말 애 보는 거 쉽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저도 에라 모르겠다 결심하고 친정엄마와 이모들과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남의 새끼도 아니고 지 새끼인데 굶기기야 하겠어?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리고 한 끼 굶는다고 크게 이상 생기는 거 아니니까 기대하지도 않기로 했죠. 그렇게 걱정 반 설레임 반 여행일이 다가왔습니다. 자기야, 이유식은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데워서 주면 돼? 너무 뜨거우면 입 다 되니까 손목에 이유식 조금 돼서 온도 적절한지 체크해보고 중간중간 간식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예린이 입 짧아서 간식 많이 주면 이유식 안 먹으니까 이유식 종류별로 해놨으니까 끼니마다 다른 거 먹이고.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안 갈 거야? 뭐 그렇게 말이 많아. 내가 보는 거니까 알아서 할게. 이유식 뭐하러 했어? 요즘에 본죽에도 이유식 잘 나오던데. 여튼 알았으니까 여행 재밌게 다녀와. 모르는 거 생기면 전화할게. 알았어. 예린이 낮잠 1시간 이상 재우지 마. 그리고 1시 전에 낮잠 재워야 밤에 잘 자. 알지? 걱정 마. 밤에 못 자면 같이 놀면 되는 거지. 아, 농담이야. 당신이 하도 걱정하고 못 가니까 해본 소리야. 어서 다녀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때 되면 밥 주고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재우고 놀아주면 될 거. 걱정도 팔자다. 도착하면 전화하고. 그렇게 전 금요일 저녁 예린이가 자는 걸 확인하고 친정으로 내려갔어요. 내일부터 남편이 혼자 아이를 볼 수 있을까 걱정되었지만 한편으론 속 시원했습니다. 어디 너도 당해봐라 라는 느낌이죠. 애 보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는 건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더러 아이 보는 걸 수월하게 하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곤 대부분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남편은 저에게 애 뭐 힘드냐고 난리쳤던 사람이니 더 힘들 거라 생각해요. 원래 다른 사람 일 하는 거 쉽다고 잔소리하는 사람 치고 정말 쉽게 하는 사람 없으니까요.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자기야, 지금 일났어? 왜 아침에 전화를 안 받아? 예린이 원래 이렇게 일찍 일어나? 아침부터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계속 울어. 기저귀 갈아줬는데 그래도 울어. 기저귀 젖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아픈 걸까? 아침에 일어나 친정엄마랑 목욕탕에 다녀왔어요. 원래 목욕탕 가는 걸 좋아했는데 건강 걱정으로 한동안 가지 못했거든요. 이제 자유로워진 분위기로 여행 가기 전 오랜만에 엄마와 단둘이 이야기도 할 겸 해 뜨기 전부터 사우나에 갔다 온 거죠. 그렇게 목욕을 마치고 나온 시간이 8시였을 거예요. 아침부터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니 예린이가 일찍 있나 계속 운다는 겁니다. 기저귀가 젖었나 살펴봤는데 젖지도 않았고요. 그래도 어딘가 불편한 것 같아 안고 달래는데 도무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저에게 전화했대요. 혹시 아픈 걸까 그제서야 열을 재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진정해. 예린이 아픈 거 아니야. 아마 배고파서 그럴 거야. 아침에 유독 배고픈 날이면 칭얼대는 게 있거든. 아직 8시면 이유식 먹이긴 좀 이른 시간이긴 한데 요즘 클려는지 먹는 양도 늘었어. 이유식 대표해서 먹여봐. 이유식 부족한 거 같으면 더 데워주고 아니면 과일 같은 거 얇게 잘라서 주면 잘 먹어. 그래? 배고파서 우는 거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어? 그래, 그런가 보다. 열은 없는 것 같거든. 알았어. 난 또 뭔 일 난 줄 알고 전화했지. 그거라면 걱정 마. 잘 먹일게. 알았어, 끊어. 요즘 걸음마 연습에 접어들었는지 먹는 양이 늘었어요. 매일 일어나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건 아닌데 아침부터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날들이 늘고 있었죠. 늘 그랬던 건 아니라 별다르게 남편한테 말하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필 제가 집에 없는 날, 전과 다른 패턴을 보이니 남편이 당황한 거죠. 저에게 되도록 전화 안 하고 싶어서 30분 이상 아이와 씨름한 것 같았습니다.
어르고 달래고 비 맞춰주려고 안아도 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 모양이에요. 그래도 울음을 그칠 기미가 안 보이자 저에게 전화한 거죠. 저는 배고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남편도 그 생각 안 한 거 아니지만 혹시 싶었대요.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기엔 이른 시간이라 아픈가 싶었다고요. 알았다며 재빠르게 전화를 끊는 남편을 보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흥, 이제 시작이야. 까탈스런 우리 예린 공주님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데 그래도 당신은 다행인 줄 알아. 거기에 현아까지 와봐. 엉덩이 붙일 틈도 없을걸? 그래도 예린이만 보면 되니까 이제 시작이다. 흥! 생각할수록 너무 웃겼습니다. 주말에도 제가 집안일하면 아이 보는 둥 마는 둥 했거든요. 대부분 이유식을 먹인 이후 낮잠을 자고 난 후처럼 기분이 좋을 때였어요. 육아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하루 중 그나마 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건 말이죠. 길게 혼자 무언가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20분에서 30분 정도는 혼자 잘 놀 시간이라 그 시간에 밥 급하게 먹던가 밀린 설거지를 하던가 하잖아요. 정말 그 시간에 아이 보면서 애 쉽다고 말하던 사람이 온전히 아이를 봐야 했으니 오죽했겠어요. 아침 8시에 아이가 눈 뜨자마자 저에게 전화할 정도니 말 다 했죠. 아침부터 전 여행 갈 생각에 들뜬 게 아니라 남편이 아이 보면서 골머리 썩을 걸 생각하니 고소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전화가 별다르게 오지 않았어요. 내심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난리 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잠잠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애 보는 게 쉬운데 내가 어렵게 봤나? 그런 생각이죠. 그래도 여행하는 내내 남편에게 전화 걸지 않았어요. 아이가 아빠랑 있는데 걱정하는 것도 웃기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마음에 딴 데가 있으니 여행 내내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았습니다. 신데렐라가 된 것 마냥 자꾸 시계를 보게 되었거든요. 정말 괜찮은 건가? 아무 일 없나? 싶기도 하면서 보고 싶기도 했어요. 아이와 남편을 두고 처음 떠난 여행은 좋은 거 반, 걱정되고 궁금한 거 반으로 온전히 즐기지 못했죠. 그렇게 1박 2일 일정의 여행이 끝났어요. 친정으로 가는 발걸음에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저녁에 밥 먹고 올라갈까? 그냥 못 이기는 척 일주일 다 있을까? 전화는 언제 해볼까? 예린이 밤에 잠자면 전화 올려나?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왜 온전히 즐기지 못하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마 돌도 안 된 애 키우시는 엄마 마음이 다 같지 않을까 해요. 이 시기엔 신랑보다 더 많은 시간이 붙어 있으니 어쩌면 당연할 수 있지만요. 아빠, 저 왔어요. 어? 자기야, 자기가 왜 여기 있어? 당신 왔어? 도무지 예린이랑 당신 올 때까지 못 기다리겠어서 나 혼자는 도저히 예린이를 못 보겠더라. 당신한텐 자존심 상해서 전화 못 하겠고 당신 집에 올라올 때 같이 오려고 어제 저녁에 아버님한테 전화하고 내려왔어. 당신 없이 예린이 데리고 하루 자는 거 더 못할 것 같아서. 아, 당신 얼굴 보니까 이제 살 것 같다. 여행은 잘 다녀왔어? 뭐야, 애 보는 거 쉽다며. 뭐가 힘드냐며. 알아서 잘 볼 테니 관심 끄라며. 차 내가 가지고 왔잖아. KTX 타고 온 거야? KTX 타고 역으로는 아버님이 마중 나왔지. KTX 타고 이동하는 게 문제야? 둘이 있으면 내가 예린이 못 보고 울게 생겼는데? 그리고 왜 이렇게 챙길 건 많은지 가방이 한가득이라 한 손에 기저귀 가방 들고 다른 한 손엔 내복이랑 갈아입을 옷 그리고 이유식까지 챙기느라 죽는 줄 알았네. 아버님이랑 둘이 보는데도 예린이가 껌딱지라 떨어지지 않아 힘들었어. 밥도 교대로 먹었다니까? 친정엄마 집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어요. 문을 열고 반기는 사람이 친정아빠가 아니라 남편이었거든요. 겸연쩍은 듯 웃는 남편은 죽는 소리를 해댔어요. 아이 보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고요. 눈을 뗄 수 없으니 계속 붙어 있어야 했고 밥도 못 먹고 힘들어서 하루 더 못 볼 것 같아 점심시간 지나서 바로 저희 아빠한테 전화하고 친정에 내려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빠한테 SOS를 한 게 신의 한 수라고 웃더라고요. 어찌나 어이없던지 제 눈치를 살피며 오늘 저녁에 올라가는 거지? 라고 묻습니다. 사실 남편이 혼자 아이 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을 비운 지 하루도 안 돼 두 손 두 발 다 들었더라고요. 자기야, 미안해. 애 보는 거 되게 어렵구나. 처음 알았어. 나는 자기가 뭐든 뚝딱뚝딱 하길래 아무것도 안 해도 예린이 혼자 밥 잘 먹고 잘 자는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더라. 이건 눈만 떼면 어디 부딪혀서 오니까 눈을 뗄 수 없고, 물건은 죄다 바닥에 쏟아놓고, 물고 빨고 있으니 안 치울 수 없고, 낮잠은 또 왜 쥐꼬리만큼 자는지, 엉덩이 붙이고 밥 한 번을 먹을 수 있어야지.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나 당신 없이 예린이 일주일 볼 자신 없어. 같이 올라갈 거지? 애 보는 거 쉽다며. 예린이 하나로 이렇게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집에서 애 보니까 현아 맡기는 거 일도 아니라며? 한 명 보나 두 명 보나 같다며. 오히려 애 둘이면 지들끼리 노니까 힘들지 않고 쉴 시간 있어서 더 낫다며. 왜 그래? 현아 두 돌 얼마 안 남았으니 그때까지만 힘들지 않으니 맘 좀 써달라며. 당신 나에게 했던 말 기억 안 나? 내가 철없이 굴었네. 미쳤지 미쳤어. 예린이 하나 보는 것도 힘든데 현아까지 절대 못 봐주지. 여보, 진짜 힘들었지?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힘들 줄 알았나? 말이 통해야 둘이 놀던 말던 하는 거지. 여기에 휘젓고 다니는 현아까지 있는다 생각하면 아우, 못해. 잠깐, 자기야 기다려봐. 형, 나야. 이제 앞으로 현아 못 봐줘. 내가 하루 예린이 봤더니 애 둘 절대 못 보겠더라. 무슨 일이 있어도 현아 못 봐주니까 형이 미팅 갈 때 업고 가던 알아서 해. 제이한테 절대 맡기지 마. 나도 이혼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알았지? 그만큼 했으면 제이도 할 만큼 했어. 서운하게 생각 마. 끊는다, 형. 저에게 정말 싹싹 비는 신랑을 보니 코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조카까지 본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비꼬았죠? 그랬더니 제 앞에서 아주버님께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다신 조카 못 봐주니 그런 줄 알라고요. 아주버님 뭐라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남편이 애를 보니 애 둘은 절대 못 본다고 하나도 벅차다고 기겁을 했습니다. 내 새끼 내가 보는 것도 힘든데 저에게 조카까지 보란 소리 절대 못하겠다고요. 지금껏 몇 개월이라도 봐준 거 그걸로 할도리 했다고 생각하니 그 이상은 바라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옆에서 보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직접 아이를 키워보니 완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역시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 보아야 힘든지 안 힘든지 알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자기야, 예린이 낮잠 자면 내가 이유식 먹이고 놀고 있을게. 2시간이라도 요 앞 카페라도 나갔다 와. 혹시 예린이 너무 보채면 내가 전화할게. 평일에 하루 종일 예린이랑 둘이 애 보느라 답답하고 힘들었지? 어서 나갔다 와. 고마워. 올 때 당신 마실 거 하나 사다 줘? 아니야, 괜찮아. 집에 있는 거 마셔도 되고 이따 예린이 깨고 놀다가 전화할게. 바람 쐬러 갈 거면 유모차 끌고 동네라도 한 바퀴 돌지 뭐. 그래서 저 요즘 행복가요? 남편이 완전 달라졌거든요. 예전엔 애 보는 게 뭐가 힘드냐고 저를 타박하던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이젠 평일에 1시간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 너무 잘하니 주말에 자기가 애 본다고 2시간이라도 어디 가서 코에 바람이라도 넣고 오래요. 예전엔 집 앞 잠깐 나가는 것도 엄청 눈치 줬거든요. 그런데 이젠 제가 별다르게 말 안 해도 저에게 자유시간을 주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 행복한 상태예요. 전보다 남편의 육아 참여도가 많아지니 딸아이도 아빠를 많이 따르거든요. 아무래도 하루 종일 엄마랑 붙어 있고 아빠는 퇴근하고 평일에도 3-4시간 보는 게 전부니 대면대면했어요. 그 3-4시간도 온전히 아이랑 노는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 밥 먹이고 씻기는 시간 등등 남편이 전담해서 도와주려는 부분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 덕분에 아이도 아빠랑 있는 시간을 어색해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남편이요? 전에는 시간 지나면 아이가 스스로 큰다 생각했던 입장이라면 이젠 딸 부부가 다 되었어요. 붙어있는 시간이 늘고 관심 갖고 아이를 쳐다보니 커가는 거, 옹알이 하는 거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너무 예쁘다고 난리예요. 저 역시도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남편에게 더 잘하고요.
조카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아주버님은 본가에 내려가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요. 여러모로 고민했을 때 그게 제일 합당한 것 같다고요. 베이비시터를 구한다던 아주버님은 대신 집안일을 도와줄 이모님을 구했어요. 조카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집안일을 도우미가 하는 형식이죠. 그래서 아주버님도 시부모님도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맞이했답니다. 웃기죠? 다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던 거예요. 중간에 저만 바보 될 뻔한 거죠? 이모의 여행 제안이 없었다면 아마 저 혼자 친정으로 주랭랑을 치는 배포 있는 행동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착각에 사로잡혔던 거죠. 그 일을 계기로 저도 하나 배웠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된다는 점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어떻게든 한다는 점이죠. 사실 조카 못 본다고 남편이 선언했을 때 한편으로 조카가 짠했거든요.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좀 더 쉬운 방법을 선호했던 것뿐이죠. 육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쁘지만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이니까요. 예전 부모님 세대가 존경스러운 거 있죠. 어떻게 몇씩 낳아서 키웠을까 싶거든요. 하루가 힘들 땐 현실 도피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만 천사처럼 잠든 아이를 보면 커가는 게 서운하게 느껴져요. 지금이 한창 힘들어도 다 지나고 나면 제일 행복한 시기라고 친정엄마가 늘 말씀해 주세요. 그 말뜻이 뭔지 이젠 저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 주고 행복하게 살려고요. 사연 들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도 행복하세요.